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한국증권계의 선비 중에 선비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님을 드디어 저희 각도기 TV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훌륭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요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작년 아마 11월 정도부터죠? 네. 그때부터는 네. 확연하게 그 과거 연평균 30% 이상 하던 그 칼끝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네. 잠시 한 2년간 약간 늦어졌던 칼끝이 더 날카롭게 벼려진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한 2, 3년,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장주 쫓아다니면서 가치 투자는 죽었다.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치 투자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가치를 철저히 따져보고 네. 매수를 한다는 건데, 가치 투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뭐 가치를 전혀 따져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 감고 투자하는 거지. 네. 일시적으로 그런 기간이 뭐 1, 2년, 네. 2, 3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치 투자가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최근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네. 신나는 뭐 네.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을 가치 투자라고 하셨는데 저하고 통화할 때는 형님 요즘 많이 좋으시죠? 수익 좋으시죠? 이랬더니 좋아요. 그랬더니 가치 투자들이 참 좋아요. 제가 이랬더니 딱 한마디로 정해 주셨어요. 싼 주식이 좋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미래 전망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아도 이제 싸지 않으면 사실 이제 저희는 사지 않는 그렇죠. 편인데, 과거에는 이제 미래 전망이 좋으면 가격을 불문하고 이제 계속 사서 올리던 그런 네.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철저하게 가치 있는 주식들 위주로 기업들이 오르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가치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상받는 그런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공모주 펀드에서도 가치주 펀드의 연한산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우리 박 대표님 투자 철학의 핵심 아닌가 싶은데, 싸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네.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뭐 네.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싸지 않으면 안. 네, 사지 않죠. 사실 근데 그게 일반 투자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네.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이게 싼지 비싼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갖춰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좀 무작정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게 기준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의 기준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그 기준으로 시장을 접근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건 덕분에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 주식들로 집중되어 있고, 가장 소위 말하는 1등 주식 쪽으로 집중이 돼 있으셔서 과거 일반인들이 들어왔다가 폐해를 입었던 그런 것보다는 폐해가 조금 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묻지마 투자하고 뭐 이렇게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쫓아다니셨는데, 예.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예. 뭐 삼성전자라든지 예. 현대차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을 사시고, 또 이제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뭐 애플이랑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셔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이 기업이 정말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지 꼼꼼히 따져보셨는지는 약간 생각긴 합니다. 싼 주식을 사실 때 원래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이 예전부터 그렇게는 하셨습니다만
아주 초기 투자자이셨을 때 싼 주식을 오를 때까지 참거나 기다리시거나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이 좀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으셨나요? 네, 사실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기다림이잖아요. 인내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싸다고 생각을 해도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싸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인정받는 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한 2, 3년 동안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치 투자자분들이 정말 싸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샀는데 이제 네.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죠.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만 쫓아서 갔는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철저하게 그렇게 네. 싼 기업들 위주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2, 3년 기다림의 보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싼 주식들이 올라와서 가격이 조금 좋아졌어요. 50% 이상 오른 싼 주식들이 있는데, 그럼 그 싼 주식들이 지금 비싸졌나요? 아직도 싼가요? 이제 그거는 조금 기업들마다 좀 네.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한참 바닥이었다가 네.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핫하게 이렇게 오른 기업들이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네. 운송? 화학이라든지 네, 화학.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막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네. 약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혹시 피크아웃 실적 피크아웃이지 네.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네. 그런 주식들도 있고 또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건자재나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바닥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도 지금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보아도 여전히 싼 기업들이 꽤 많이 보이는 그런 분야도 네.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치주에서도 이제 내년도 이익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은 내년까지 그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반면에 원자재 가격하고 상관없는 지금 상당히 싸게 거래되는 주식은 여전히 이익 대비 상당히 싸니 네. 그 밸류 대비 상당히 싸니 아직은 공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이면서 역발상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경계하는 기업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반대로 네. 그런 기업들을 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막 20%, 30%. 과거에 없었던? 네. 분기 영업이익이 과거 영업이익 그렇죠. 에 육박하는 그런 그렇지. 분기 수익이 네. 옛날 1년 수익. 네. 네. 그런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익은 사실 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보다는 네. 지금은 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네.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실적이 훨씬 좋아질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버린 카드로 바꾸시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대체로 보면 좀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나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 네. 그런 시기고요. 네. 그렇죠. 대신에 목표 수익률은 상당히 높으시겠어요. 1, 2년 정도 기다리신다는 건 뭐 1년에 뭐 1, 20% 정도로 수익 내려고 기다리시는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모든 투자가, 모든 종목이 3년 기다리면 2배 수익이 가능한가가 이제 제 모든 투자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3년 기다리면 2배 수익이면 연 한 30% 수익 정도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서 저는 3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뭐 2년 만에. 실제로 뭐 주가가 뭐 5개월, 6개월 만에 그렇지. 이미 다 올라버리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꽤 생겨서요. 네. 생각보다 좀 빨리 예. 수익 실현을 하는 뭐 네. 그런 경우가 좀 최근에 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투자의 원칙 그리고 투자의 루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확실히 우리 선비이자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보다 선명해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까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리면서, 맞구나. 그래, 그게 맞구나. 고민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 지금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루틴을 만드는 데까지는 처음부터 잘 하신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으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셨던 거예요.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뭐 시행착오가 있죠. 제가 뭐 워렌 버핏처럼 뭐 타고난 천재 투자자는 아니라서요. 옆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 보여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인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투자할 때는 뭐 차트 뭐 이런 투자 네. 처음 접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한 뭐 1, 2개월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도 굉장히 빨리 털으셨네. 네, 그거는 뭐 도저히 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네.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치 투자를 접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처음 접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투자구나. 네. 물론 이제 다른 투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게 그냥 곧바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다행히 가치 투자에 입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3, 4년 이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부터가 사실 가치죠. 전성 시대였죠. 크게 올라갔던 크게 올랐죠. 2003년, 4년, 뭐 한 7년까지 한 5년 동안 그렇죠. 계속 뭐 시장이 좋았어가지고요. 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운이 좋게도 시기를 잘 만나서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하셨겠네요. 짧게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혼자서 다 터득하신 거예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가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때 이제 또 그 가치 투자 카페들이 하나씩 생겨나던 시기였어요. i투자.com 그래서 이제 그런 카페에 올라온 글들, 저보다 선배님들이죠. 저보다 먼저 빨리 가치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가치 투자 카페에다가 글을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올리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클럽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좀 약간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뭐 이런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카페에 올라온 글들 위주로 읽고, 그리고 이제 책 많이 읽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뭐 한 3, 4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서너 명 되고, 서너 명이 뭐 6명 이렇게 점점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성향이 가치 투자에 맞는 성향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무조건 가성비야. 가성비 없으면 1도 난 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에요. 성향 자체가 가치 투자에 부합되는 원래 성향이 그랬다. 아니면 하나를 잡고 이게 옳다 싶으면 깊이 파들어가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깊이 파는 일종의 뭐 오타쿠 성향이야. 본인 성향이 둘 다신지, 아니면 어디 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향이신지 궁금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성향도 좀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약간 정도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정도로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멈추고 실행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으로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가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대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 본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본성하고 좀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저는 가치 투자가 저한테는 잘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좀 쉽지는 않다고 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치 투자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약간 정해진 거 아니냐? 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 떼거리로 모이는 데는 잘 안 가셨군요, 어려서부터. 좀 그런 편입니다.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구상하시고, 혼자 세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성향.
맞습니다. 타고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상담. 근데 제 주위에 같이 투자하시는 네. 분들을 보면 물론 이제 성향이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대체로 보면 약간 좀 외향적이신 분들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 스스로 이제 막 파고들고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좀 더 많은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거는 저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패를 정말 많이 했고 내 성향을 자르고 해서 오죽했으면 나 성격 개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저는 들을 정도였거든요. 이제 실패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초반에 실패를 좀 많이 해보는 게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큰 좀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 예. 실패로 먼저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예. 차트 투자를 해봤는데 뭐 잘 안 되고 해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했고 네. 그리고 가치 투자도 처음에 이제 약간의 예.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순조롭게 이렇게 갔던 거보다는 약간의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시행착오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작은 돈으로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보는 게 그쵸. 오히려 나중에 네. 큰 돈을 잃지 않는 네. 그게 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탄탄대로를 걷는 것보다는 예. 초반에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도대체 작은 돈이 얼마냐라고 한번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작아도 되는지. 제가 그 2000년 초반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냥 한 몇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2~3년 요 무렵에 그냥 몇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올랐다. 준비가 된 것 같다. 이제 네. 그때 이제 투자금을 좀 올려서. 확 늘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돈 많으면 성공한다는 환상 또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사실 몇백만 원으로 하다가 실패할 거 다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됐다 할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 제가 이제 실패한 사람들을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업계에 있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억 깨지는 속도나 1000만 원 깨지는 속도나 500만 원짜리 깨지는 속도나 속도는 똑같더라고요. 네. 퍼센테이지로 까여지니까 뭐 훨씬 더 큰 돈을 갖고 왔는데도 몇 달 만에 사그라드는 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럴 거면 진짜 몇백 가지고 써보려고 생각하고 해서 까먹고 해서 고치면서 가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투자도 그렇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네. 처음 시작이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의외인데요. 네. 항상 순탄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게 저한테 오히려 축복이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순탄치 않았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그 이혼 투자 자문 하시기 전에도 순탄치 않으셨어요? 회사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